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그러자 일반 음식점에서 여성 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는 변종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영업 현장을 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업장 내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 간판불이 꺼진 한 술집 건물 뒤편 출입문으로 한 남성을 따라 여성 4명이 들어갑니다. 이번엔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에 검은 승합차가 들어오더니 여성 접객원으로 보이는 5명이 내려 카페로 연결되는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 종업원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잠입해 있던 경찰이 들이닥치자 놀란 여성 접객원들이 황급히 얼굴을 가립니다. 움직이지 마. 여성분들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룸에서 술판을 벌이던 손님들은 서둘러 마스크를 쓰고 여성 접객원들은 옷을 여미고 모자를 눌렀으며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어나세요. 오세요. 탁자 위엔 조금 전까지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안주와 술병이 널려 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단속 경찰을 향해 큰 소리를 내뱉으며 항의합니다. 함부로 누가 찍어? 에? 날 체포를 하던가 뭐 어떤 법적 권한으로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날 진술 수색을 하든 아니면 나 진술 받게 해야지. 카페 안에서 적발된 인원은 여성 접객원 13명과 남성 손님 7명, 종업원 등 모두 23명.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되자 일반 음식점인 카페에서 몰래 유흥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접객원들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승합차에 접객원들과 손님들을 태운 뒤 이곳 지하 주차장에 내려 계단을 이용해 카페를 드나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망지기까지 배치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해서 장시간 잠복 근무하면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보한 후에 현장을 덮쳐서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님과 여성 접객원들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고 음식점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제주 시내와 가까운 2호 해수욕장 일대가 밤이 되면 술판이 벌어져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려지자 사람도 쓰레기는 크게 줄긴 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제주시 2호 대우 해수욕장.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야간 파라솔 주점에는 테이블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335 모여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북적인 곳이 싫어가지고 제주도로 한번 여행 와봤는데 여기는 사람도 없고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정말 좋네요. 매일 술자리가 벌어지던 백사장 옆 현사포구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밤 10시 이후면 가로등이 모두 꺼져버리는 데다 행정명령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찾는 이들이 줄어든 겁니다. 10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삽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2는 줄어들었고요. 이러다 보니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해변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매일 쓰레기로 넘치던 클린하우스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루 평균 1.5톤 발생했던 쓰레기가 일주일 사이 10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행정명령 이후에는 야간 10시 이후에 2호 해수욕장에서 음식도 못 먹고 술도 못 먹다 보니까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도 자연스럽게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여전합니다. 제주시가 어젯밤 벌인 불시 단속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22건. 밤 10시 이후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다 적발된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미착용과 폭죽 사용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함덕과 월정 등 다른 해변으로 인파가 몰린다는 지적에 단속 대상지를 확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만 3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4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관광객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27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제주도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이달 중순까지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숙박업소와 식당, 관광지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다른 4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의 한 직장을 중심으로 확진자 25명이 발생해 신규 집단 사례로 분류했는데 같은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동선이 겹치고 일부 공간을 공동 사용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 사퇴를 선언한 원희룡 도지사가 좌남수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사임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 총무과장이 도의회를 찾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임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2일 사임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원희룡 지사가 조기에 중도 사퇴해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행정부지사 1인이 권한 대응으로 축소된 비상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사퇴하면 내년 6월까지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자동으로 면직됩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천안시장 권한 대행을 맡은 경험은 있지만 제주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고 임명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4.3 희생자 배보상과 제2공항 갈등 해소,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주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이 같은 도정 공백 우려를 의식한 듯 공직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임한 뒤에도 제주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늘 제주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제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위치에서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지사 권한 대행이 정무부 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데다 임기가 10달도 되지 않아 고영권 정무부 지사의 재임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신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책임을 버리지 않고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최근 코로나 방역 위반자를 적발한다며 심야에 수십 명의 공직자와 언론을 동원한 것은 이낙연 후보에게 쫓기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냐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4.3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합동 참배가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과 신산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참배에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 재향경우회 회원,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박성순 해병대 제9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가 처음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4.3 유족회와 경우회는 지난 2013년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뒤 매년 합동 참배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를 간소화해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산지에 호우경보,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에 105.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면서 해안에는 제주시 2.1, 서귀포 18.8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고 내일 낮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시 한라중학교가 도내 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한라중학교는 학년별로 시간차 등교와 점심 배식을 실시하고 교내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방역 인력 5명을 늘리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과대학교는 3분의 2 등교가 원칙이지만 학부모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는데 한라중학교는 겨울철 예정된 성면 교체 등 시설 공사를 위해 겨울 방학을 늘리고 여름 방학 기간을 줄였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제주시 일대 일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10시 37분부터 40분까지 제주시 아라동과 이도 이동 일대 21,9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제주시 1도 이동에 있는 동제주 변전소 변압기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큰원 해안 경승지 인근 갯바위에서 고둥을 잡던 58살 A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일행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수색 구조에 나선 소방과 해경에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병직 판사는 민원 상담하던 제주지방법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7살 양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공무 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